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하지장으로 테마 통변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지 차명 부인연박 차명을 보고 이 사주를 보고 붙인 인연이 박한 것을 어찌 알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인데요. 편재 살지 천간 충격된 것을 보고 알 수가 있다. 부친별인 편재성이 살찌 앉아 있고 천간에서 충겁된 것을 보고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명리학에서 육친통변을 할 때요, 육친통변을 할 때 반드시입니다. 목의 위주로 통변을 해야 됩니다. 목의 위주로 통변해야지, 간혹 가다가 부계 위주로 통변을 하는 책자들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요, 통변을 계속 해 나가다 보면 육친관계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강아지한테 미안하지만 강아지 족보가 나와버려요. 강아지 족보 나옵니다. 저 유명하신 임철조 선생님께서도 적천수 징의에서 부계 위주로 통변을 해가지고 관을 부친으로 삼았는데 그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분께서 아마 공자님 교육을 많이 받아서 가부장적인 사고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인류는 원시 모계사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다시 현대 와서는 이 모계사를 회귀하고 있습니다. 초현대 모계사로 회귀하고 있는데, 이 신호탄이 뭐냐면 싱글맘입니다. 싱글맘인데 결혼했다가 아기를 키우는 사람이나 혹은 실패를 해서 아기를 홀로 키우는 사람 싱글맘이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아예 결혼도 하지 않고 정자은행에서 아기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이때가 되면 국가 정책도 남성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싱글맘에게 지원해주는 그런 법이 생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드라마나 어떤 그 영화 대사에서도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나, 이런 대사는 사라지고 너가 아버지 어느 정자은행이냐, 이런 그 대사가 나올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보이는데 각설하고. 자, 그렇다면 이 사주시의 경금을 위주로, 명주가 경금인데 경금은 누가 났어요? 기토가 났죠. 기토가 정인이잖아요. 정이니까 엄마죠. 정인이 혼자 났을까요? 아니죠. 간목을 봐서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그래서 간목을 만나서 경금을 생산을 했는데, 경금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편재가 부친이거든요. 부친, 어머니의 정관이다, 이겁니다. 자, 그럼 내가 편재니까 그걸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보고 철조 선생님께서 후레아들놈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간목 입장에서 보죠. 간목은 기토를 만나서 합을 해서 아이를 생산했는데 관이 되잖아요. 관이 되는데 이것은 벼슬을 하나 얻었다, 이런 뜻으로 봐도 됩니다. 동네에서 그냥 애 없을 때는 간목이라고 갑식이라고 했는데, 아기가 생기고 나서는 아무개 아버지, 이런 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사람이 점잖해집니다.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있으면 아무개 아버지가 그 떴다는 소리, 그 안 좋은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굉장히 행동에 조심하죠. 조심한다는 것이 관이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봐야 돼. 편재는 또 돈입니다. 아버지 돈으로 어머니 정성하에서 내가 양육당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래서 철조 선생님이 본 견해는 옳지 않다. 강아지 족보 만들지 말라,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간목이 신금이란 살지에 앉았죠. 살에 앉았는데 이 경금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비견이죠. 비견인데 지지로 내려와서는 녹이라고 그러죠. 걸록이라고 하는데, 이 간목이 내 재를 건드릴 때는 비견이 됐든 녹이 됐든 급재라고 그냥 용어를 통일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 그 사주를 자세히 보게 되면요, 간목하고 기토가 이렇게 합을 해야 되는데 경금으로 인해서 방해를 받고 있어요. 경금이 간목을 쳐내니까 돌아가셨죠? 기토가 홀로 되는 겁니다. 호르몬이가 되는 거죠. 내가 태어난과 동시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이 사주를 유복자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복자가 아니라도 아버지 얼굴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은 준유복자의 사주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 신금은 뭡니까? 이 사주에서 지살이잖아요. 지살은 역마에 준하는데, 지살은 바로 뭡니까?
준유복자 사주고 이 사주는 아버지가 객사. 태어난 고향이나 집에서 돌아가지 못하고 멀리 가서 지금이야 뭐 고향이 아닌 딴 곳에서 돌아가는 거 당연하지만 옛날 개념으로 볼 때는 밖에 나가서 돌아가셨다는 큰 이벤트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아버지 인연이 짧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버지가 내 태어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것을 한번 보자 이겁니다. 그것은 대운을 역으로 전개시키면 됩니다. 신축대운에 가게 되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 신축대운은 아버지의 삶이 터전이 그다지 좋지 않았고 그걸 당하고 힘들었다. 그래서 경자년에는 연이 아니라 경자대운에 들어가게 되면요, 자, 이 사주에서 신자진 수국이 되고 해자축 수국이 돼서 물이 넘치는 국세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양이 만들어져 큰 바다에 간목이란 이 배가 부목이 돼서 붕 떠 있습니다. 큰 바다에 둥둥 떠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그런데다가 바다에서 칠살 경금을 만나요. 칠살 경금은 뭡니까? 살인데 바다에서 만났으니까 이것이 해적에 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좌표는 뭐냐? 북이네요. 북쪽으로 올라간다. 나는 어디 있었다? 신에 있었죠. 신하고 미는 같이 보고 미신은 뭡니까? 서남방입니다. 서남방이니까 전라도 어디 바닷가 섬이나 여기서 아버지가 사시다가 자, 자대운에 해자축 신자진 수국에서 붕 떠서 북쪽으로 좌표로 잡고 올라가는데 거기서 해적을 만나서 납치가 돼서 추운 지방으로 갔겠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나의 전생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나 어머님의 동향과 동태를 그대로 읽어낼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겁니다. 이런 공부도 한번 하면서 우리가 통변을 해보면 참 재밌게 우리가 역학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